자, 민원연의 언론 어게인 부산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박정희 사무국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어제 발표된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납부 및 기부 계획에 대한 언론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예, 뭐 어마어마한 상속세에다가 어떻게 뭐 이거를 다 낼 건지부터 해가지고 뭘 또 기부를 한다든지 뭐 엄청 많던데 언론 보도 대체로 어땠습니까? 네, 제일 눈에 띄는 반응은 찬사였습니다. 그 경제지들이 그 가장 뜨겁게 이렇게 찬사를 내보냈는데요. 네. 제목을 보면은 생전의 사업 보국, 사후에는 통 큰 나눔, 진짜 기업가 정신 남기다. 이게 한국경제 제목이고요. 초일류 그 아름다움이 열리다. 이건 한국 아주경제 그 제목입니다. 네. 작은 거인의 위대한 유산 60% 이상 사회 환원, 또 이건희 재산 60% 국민에게 의료예술 통큰 기부, 이건 매일경제이고요. 재산 60% 사회에 이건희의 마지막 울림, 이건 서울경제에서 제목을 내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예, 뭐 정말 칭찬일세. 근데 어마어마한 돈을 내긴 내더라고요. 네, 그치? 많더라고요. 예. 네네. 그 어제 그 종합 일간지에서도 그 9개 종합 일간지에서도 일면에 일제히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 제목으로는 대부분 이게 기부 사실을 전한 반면에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건희의 선물 기부의 역사 새로 쓰다라고 하면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그 미술품을 국가에 기부하고 그 어린이 의료 그 비용의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다수가 혜택이 돌아가는 종결 받을 만한 이제 기부 방식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그 부산일보도 일면에 실었는데 부산일보는 상속세 12조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거를 강조했습니다. 네. 예. 정말 국보 14건을 포함해서 방대한 양의 예술품을 그 모두 향유할 수 있게끔 만든 거는 저도 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일각에서는 현재 구속 수감돼 있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재판을 좀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 짚은 언론은 있었나요? 그 어제 신문 중에서는 이런 뭐 사면과 연계성이라던가 아니면 이 자금이 조성된 과정에서의 뭐 비자금 조선 또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뇌물, 뭐 분식회계 혐의 등 이런 삼성 총수 일가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신문은 없었습니다. 네. 거의 없었고요. 한겨레가 이제 유일하게 보도를 했는데 한겨레 같은 경우는 3면 거의 기부 뒤엔 비자금 흑역사 이건희 사후의 일부 환원이라는 기사를 냈는데요. 그 1조 원을 출연하게 된 배경을 짚었는데 이게 거의 거부라던가 통큰 결정 이 밑바탕에는 이런 그 대형 이렇게 승계를 위한 범죄라던가 또는 이 약속이 사실은 13년 전에 사회환원 하겠다고 한 건데 이제 지금 하게 된 거라서 이렇게 네. 지연된 뭐 사회 환원이라는 어두운 그늘도 있다라고 좀 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이제 기부에 대해서 기부라든지 세계 최고 상속세 규모에 대한 부각 외에 또 다른 보도 경향은 없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사면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네. 보도한 게 있는데요. 29일 서울경제는 사설 힘 실리는 이재용 사면론 청결단 내려야라는 그 기사를 냈는데 네. 이건희 회장 재산의 기부와 이재용 회장 사면을 연결시켰습니다. 그 경제단체장과 대학 교수 등 전문가의 그 의견을 인용하면서 반도체 패권 전쟁, 백신 동맹 등 국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재용 그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 사실 이런 그 최근에 언론 경향은 뭐 이 비단 29일 기사뿐 아니라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경제 5단체가 청와대에 사면을 뭐 건의하면서 제출한 것을 이제 필두로 해서 최근에 반도체 산업이 어렵다 또는 백신 확보를 위해서 역할을 줘야 된다는 논리로 사면론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예를 들면은 20일 그 중앙일보는 이재용 백신 특사론 반도체 지렛대로 백신 확보해야라는 기사에서 그 이 부회장의 글로벌 인맥을 활용해서 이제 백신 확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그 동아일보는 같은 날 그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기술 특위를 출범시킨 것을 이제 전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 반도체 전쟁을 지휘할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조선일보는 또 좀 동정론을 이제 부각하기도 했는데요. 그 16일 기사에서 7kg 빠진 이재용 다시 구치소로 해서 최근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총수염 수술로 이제 건강이 되게 안 좋았고 나와서 수술하다가 다시 복귀한 게 있는데요. 이런 네네. 부분을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다는 부분을 상세히 전하면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7kg 빠진 건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네. 직접 보도로 자료를 냈나?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이제 펼쳐질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 없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면해야 된다라고 그 중간 단계 없이 한꺼번에 나아간 건 분명히 한 번쯤 짚고 네, 네.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 듣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네, 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지난지도 벌써 이게 3주가 지났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그 선거 보도가 어땠는지 평가는 뭐 토론회도 하고요, 했었고 또 이 밖에도 이번 그 선거가 성비위로 인한 그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네. 성평등 관점에서 한번 모니터를 해보면 어떨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해서 제가 좀 보고서를 작성해 봤는데요. 보선을 앞두고 그 언론에서도 사실상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젠더 이슈를 이렇게 주요 쟁점으로 네네. 꼽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모니터를 해보니까 실제 언론에서는 젠더 이슈를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어땠습니까? 예, 먼저 저희가 1월부터 4월 7일까지 이렇게 국제신문하고 부산일보를 대상으로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딱 검색을 해봤는데요. 네. 총 938건의 기사가 이렇게 나왔었고 네. 이거를 다시 키워드별로 좀 추출을 해보니까 가장 많은 단어는 당연하게 부산, 박형준 또 그 김영춘 이렇게 후보였고요. 네. 그다음에 가덕 신공항이 87번 예. 그리고 오고돈도 33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평등 이슈와 관련해서 키워드는 아예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슈라고 했으면서도 실제 언론에서는 이 뭐 키워드라던가 이 주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키워드로 좀 반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예. 뭐 예. 사실은 이제 이런 내용을 한다 하더라도 네네. 뭐 그냥 오거돈 처벌 이런 게 좀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네. 그 말씀대로 오고돈이라는 것도 33건이 있었는데요. 이게 수사가 어떻게 되는가 또는 뭐 이렇게 그 성평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아니라 뭐 어떻게 처벌하고 어떤 관계, 누구의 책임이 있는가 이런 위주로 좀 보도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의아했던 게 이번 선거에는 여당도 그렇고 제1야당도 그렇고 여성 정치인이 출마를 했다 아닙니까? 그치? 네네네. 최종 후보는 안 됐지만 네네. 유력 정당에서 동시에 여성 후보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이분들에 대한 보도나 주목도는 어땠습니까? 네, 좀 뭐 결과적으로 보면 별로 주목도가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겠는데요. 그 박인영, 이현주 후보가 모두 이번 선거가 치러진 배경에 분명히 이제 그 성비 사건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예. 이런 부분도 사실은 크게 조명되지는 못했고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이제 경선이 끝난 직후의 보도였습니다. 경선 직후에 지역 언론의 모든 관심은 경선 2위를 한 변성환, 박성훈 후보에게 쏠렸습니다. 네. 조금 세부 내용을 보면 이번 국민의힘 경선 최대 승자는 박성훈이라는 평가라는 기사도 있었고요. 또 그 경선이 진행될수록 그의 저력이 두드러졌다라며 변성환 후보를 치켜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고 차세대 정치인으로 차기 행보를 도모할 동력을 얻게 되었다. 부산 발전을 이끌 새 리더로 이제 그 부각되었다라는 내용들을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분들이 원래 3위권이라던가 뭐 정치 신인인데 부각된 측면은 있지만 네네. 이렇게 강조한 데 비해서 막상 박인영, 이현주 후보의 경선 과정이라던가 성과 아니면 의미 이런 부분을 조명하는 기사는 아예 없어서 되게 대조가 되었었습니다. 네. 게다가 국제신문은 3월 8일 유리천장 못 깬 여야 경선 여성 후보라는 기사를 실었는데요. 네. 그 해당 기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성 예비 후보의 도전이 실패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현주 후보의 여성 공약을 담은 그 제2 공약에 대해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고도 이제 평가했는데요. 이게 분명하게 이제 성비 사건으로 이루어진 선거에서 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시한 공약을 대표적으로 뭐 실패하거나 주목받지 못한 네. 공약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근거가 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본문에서 그 두 예비 후보의 도전이 신선한 활력을 주었지만 중량감과 안정감을 주기에는 부족했다. 또 자기만의 정착 역량을 콘텐츠로 어필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그 평가했는데요. 예, 예. 이게 보통 이제 대체로 여성 뭐 후보나 뭐 여성 이렇게 전문인에게 뭐 활력, 신선한 활력이라던가 반면에 중량감은 떨어진다 이런 좀 고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도 그게 그대로 좀 드러났다 이렇게 좀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전에 이제 보도 행태에서 그렇게 썩 달라지진 않았다라는 네. 말씀. 그 여성 유권자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도 눈에 띄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 부산일보가 2월 10일 날 쓴 기사의 제목이 여심 놓치면 승리도 놓쳐 후보들 여심 구회전 후끈이라는 제목을 썼는데요. 이게 여야 후보의 여성 유권자 타깃 공약을 정리한 기사였는데 제목을 보니까 여성 유권자의 표심은 그냥 여심 뭐 이렇게 표현을 네. 하고 또 후보 공약은 구애를 해야 되는 대상 또는 뭐 후보 간의 경쟁도 후끈 이렇게 하면서
뭐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여성 유권자를 제가 이렇게 연애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네네. 유혹해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좀 대상화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었고요. 이런 네. 그 제목은 조금 지양하고 좀 더 드라이한 제목이 어땠을까? 예, 이게 성평등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이 좀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예,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뭐 남심 이런 말은 잘 안 쓰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그냥 다 예. 같은 유권자의 마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 계속 이어주시면. 네네. 그리고 이런 부적절한 표현 외에도 여성 유권자 운동도 제대로 주목하지 않았었는데요. 그 여성 단체가 여성 정책이나 여성 그 성평등 부산을 위한 비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이 선거 기간 동안에 3번 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 단신으로 전달했고 모든 언론사가 전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특히 3월 26일에 오고돈 성폭력 사건 공대위에서 주관하여서 김영춘, 박형준 두 후보들에게 그 성평등 서양식을 이렇게 서약서를 받았거든요. 네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 그때 굉장히 카메라도 많이 오고 기자들이 많이 왔었는데 실제로 보도는 거의 되지 않더라고요. 그 KBS 부산에서 단신으로 전했었고요. KNN의 경우에는 후보 그 행보 전체를 전하는 기사 안에 한 편 네. 뭐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에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시스템을 개선하는 정책보다는 여성 부시장제 도입 이런 부분은 뭐 따로 보도한다거나 해서 좀 큰 틀에서의 변화에 관심이 별로 없지 않았나 이런 평가가 좀 들었습니다. 예. 근데 박형준 시장이 그때 이제 공약 중에 여성 부시장제가 있기는 있었는데, 네. 근데 요게 이제 결국 코로나 위기 등으로 어렵다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네네 그렇게 좀 밝혔고요. 또그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는 여성 부시장제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현재 있는 2명의 시장 외에 뭐 시장을 3명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그때조차도 좀 힘들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게 네네. 직제를 여는 게 힘드니까.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코로나 위기 같은 이제 좀 얘기를 들면서 어렵다 이렇게 하고 그냥 이제 보좌하는 비서진족에 특보를 두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박형준 시장의 인수위격인 부산미래혁신위원회 핵심 과제를 보면은 사실 성평등 의제는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위의 성비도 보면은 되게 남성 중심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공약에서는 사실 뭐 성평등을 이루겠다, 뭐 시스템 만들겠다 했지만 이게 과연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번 선거의 성격을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언론에서 공약 이행부터 네네. 좀 이런 그 부산시 시정을 만들어가는 것에 좀 관심을 갖고 또 견인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저희가 모니터해봤습니다. 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민원연합 박정희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